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다른 거좀 있더라도. 오늘이 추위가 이제 끝나는 날이더라고요. 그죠? 지금도 이제 영상 영도인 것 같은데 추위가 이제 큰 추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가 계속 좀.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거 한번 짤막하게 복습 한번 해볼게요. 삼각 함수라고 돼 있던 이걸 바꿔볼게요. 삼각비의 뭐예요? 활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목은 삼각함수 단원이야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돼 있지만 정확히는 도형상에서 삼각비의 활용이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중3 때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여기하고 이어지고 사실 제가 이제 여기를 쓰고 또 쓰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은 저번 시간에 개념만 살짝 하고 끝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실제 문제가 지금 현재까지도 한 10년 넘게 여기 도형활용 문제가 한 무조건 4점의 중간 난이도로 추워요. 아 저거를 닫아놓을까 그러면? 소리를 줄여야 돼요. 뭔가 여러분이 눈치 주는 느낌이네. 아 어떻게 수도가 다른데요? 문제 화장실은 상관없는데 세면대 수도가 좀 어려운 다음에 자, 중3 때 이거 배우고 이제 제가 뭔 얘기했죠? 수능 현재 모의고사에서 한 10년 넘게 중간 난이도 4점 하나를 계속 내고 있어요. 도형 문제 여기 봤다. 굉장히 중요하죠. 대신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는 고난도 문항이 많아요. 아무래도 오랜 기간 수능하고 모의고사에서 꼭 한 문제씩을 이렇게 출제를 여기서 하다 보니까 고난도 문항이 이제 많은데 이 고난도 문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이제 두 가지 배웠죠. 사인 법칙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사인 법칙.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법칙도 배웠었죠. 그 두 가지 법칙만을 이용해서 푸는 문항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복합적으로 조건들을 주고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주로 어려워지는 문제가 이유가 뭐냐면 복잡도가 일단 복잡도가 높은 편이고 우리가 기본 개념에 비해서 그리고 중학 도형 문제를 같이 가져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학교 도형 문제인데 마지막 답 하나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찾아진다든지 혹은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가볍게 중학교 도형 문제인데 사인 법칙이 이제 혹은 코사인 법칙이 중요한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중학교 도형 부분을 제가 강조하려고 합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 부분을 잘했으면 이 고난도 문항이 좀 해결할 만하고 요게 전혀 기억이 안 나고 나는 중학교 때도 막 닮음 이런 거 나오면 표정이 썩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극복해야 돼. 왜냐면 이건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작년 수능에도 나오고. 자, 어찌됐든 복습 한번 해봅시다. 사인 법칙은 뭐였죠? 어떤 삼각형이든 저는 요새 느끼는 게 원을 제가 되게 잘 그리네. 맞죠? 아니 신기해서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뭐 당연히 몇십 년 했으니까 10몇 년 했으니까 그릴 수도 있잖아. 근데 원래 못 그렸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영상을 가끔 제 영상을 봐요. 야 진짜 듣기 재미없다 막 이러면서 봐요. 근데 이제 원을 되게 잘 그리더라고요.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어찌됐든 이제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여기를 A, 여기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B, 여기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C라고 했을 때 이제 큰 반지름 하나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면 사인 법칙이 이렇게 생겼죠. 사인 A분의 A. 그래서 이제 마주보는 각과 변의 길이 얘가 마찬가지로 사인 B분의 B와 같다. 마주보는 변의 길이.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 C분의 C. 최종적으로 전부 다 얘가 이 R과 같은 거죠. 기억나시나요? 요거는? 요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교시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서 이런 것까지도 가져가라고 했죠. 얘가 이제 첫 번째 정이라면 두 번째 이런 것도 해달라고 그랬어. A 기준으로서 얘가 지름 가지고 써보면 얘가 2R 곱하기 sin A. 그 다음에 B 기준으로서도 요거 곱해주시면 똑같이 2R 곱하기 sin B. 그 다음에 C 기준으로서 2R 곱하기 sin C와 같으니까 이렇게 변의 길이를 지름과 각을 이용해서 사인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다 이거야.
이 길이들을 봤을 때 모두 다 ER이 있으니까 ER을 제거하고 보면 이 변의 길이 A, B, C의 B는 sin A 각, 그 sin B의 각, 그 다음에 sin C의 이 B랑 동일하더라 까지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코사인 법칙이라는 거 있어요.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삼각형 A 외접원은 등장하지 않아요. 코사인 법칙에서 이 변의 길이를 A, 이 변의 길이를 B, 이 변의 길이를 C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제 여기에서는 첫 번째 정의상 A의 제곱이 나오죠.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의 확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얘의 제곱이 이제 얘의 제곱들의 합에서 뭘 빼주면 된다? 2 곱하기 BC에 여기가 이제 마주 코사인 법칙이니까 요 구하는 변의 값 마주보는 코사인 A 이렇게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B 제곱은 있었고 그 다음에 C 제곱은 이렇게 있었죠. 말로만 한번 떼어볼까요? B 제곱은 공식이 어떻게 됐죠?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C 제곱 피타고라스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그 둘의 2배의 곱의 코사인 B 이렇게 되는 거죠. C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제 이거를 각의 입장에서 변화를 시켜주면 이제 얘 코사인 A는 하고도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두 변과 한 각을 가지고 변을 구하는 공식이라면 이제 요거를 코사인 A는 하고 나타내주면 얘는 세 변의 길이로서 각을 구하는 공식이 되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자리를 바꿔서 EBC를 이렇게 나눠주시고 EBC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저는 외울 때 이미지상 얘를 그대로 올린다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구하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은 항상 대각과 대변 쌍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마지막으로 이교시 때 했던 게 요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증명하고 했었는데 우리는 요걸 가져다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사인 법칙은 언제 쓰느냐? 우리가 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거를 통해서 미지수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져 있는 경우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를 한번 나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얘가 주어져 있다는 건 이 값이 상수로 고정돼 있다는 거죠, 문제에서. 그러면 얘를 알려주면 얘를 아는 거야. 반대로 얘를 알려주면 얘. 그래서 지름이 주어지면, 외접원의 지름이 주어지면 한 각을 알면 한 변을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만 주어지면 지름을 알 때.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지름이 안 주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름이 안 주어지면 얘가 없다면 무조건 얘의 역할을 누군가 대체해줘야 되죠. 그래서 마주보는 한 쌍의 각과 변의 길이를 보통 그 문제에서는 줄 거야. 그래서 얘가 됐다면 얘 대신에 얘를 알려준 거니까 이제 얘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중에 하나를 알면 또 마주보는 변이나 각을 또 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자,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주 단순히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확장시켜 볼게요. 제가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려줬을 때 C를 알면은 마주보는 소문자 C를 알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외접원을 알면 각 C가 60도 이렇게 주어졌을 때 소문자 C를 알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어떻게 아는 거죠? 얘를 구하는 게 상수, 미지수. 그럼 구조상 얘는 뭐죠? 1차 방정식이에요. 자, 1차 방정식인데 더 얘기해보면 미지수가 하나인 1차 방정식이에요. 이게 돼요? 그럼 왜 이게 없었을 때 그냥 얘만 주면 왜 못 구해요? 여기만 봤을 때 얘를 주더라도 모르는 게 몇 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3개이기 때문에. 근데 식은 몇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만 보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해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통해서 미지수의 값을 구한다는 건 식의 개수하고 미지수의 개수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 이게 본질이에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왜 하냐? 가끔 이럴 때도 있어요. 얘하고 얘를 안 알려줬어요. 2개. 그리고 BC를 알려줬다. BC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각 B하고 각 C는 안 알려줬어. 그러면 이제 모르는 거 몇 개예요? 여기에서 봤을 때 2개고 식은 하나니까 구할 수 없는 구조죠. 근데 특별하게 구해질 때가 있어요. 2개를 모르더라도 둘이 같은 문자로 표현될 때. 미지수 하나고 식 하나는 풀 수 있는 게 근본이니까
꼭 무조건 한 군데 빼고 다 알려줘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같은 문자로 표현이 되면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인 법칙 자체, 이 코사인 법칙 자체가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겉보기에는 1차 방정식, 얘는 2차 방정식처럼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얘를 풀이한다는 건 방정식을 푸는 행위고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보통 미지수가 하나일 수도 있지만 두 개 이상이 됐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보자. 그럼 이제 미지수가 두 개 이상이 됐을 때 만약 미지수가 두 개야.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한 거죠? 이게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여기 파트의 문제풀이.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사고를 하시면 복잡도가 생기고 중학도에 가미가 돼가지고 문제가 어려워져도 이 틀은 변하지 않겠죠. 제가 생각하는 이 파트의 가장 궁극적인 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길게 좀 얘기를 했는데 이해하시나요? 뭔 얘기인지? 문제를 뭐 보게 될 겁니다. 하다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이제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두 변과 무슨 각을 구할 수 이제 알 때 A라는 각이 무슨 각이에요? 두 변에 아니 삼각형을 보세요. A의 제곱, 요 A라는 각은 BC의 제곱의 합에다가 둘이 곱한 거의 두 배를 코사인 A에서 빼잖아요. 그죠? 그럼 A라는 각은 BC의 무슨 각이냐고요? 끼인 각이라고 표현해요. 왜 그래요? 끼인 각,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변과 뭐가 주어졌을 때?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 때? 세 변을 알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도 넘어가 볼게요. 꼭 끼인 각이어야 될까요? 끼인 각이 아닐 땐 이거 못 쓸까요? 쓸 것 같아요? 못 쓸 것 같아요? 찍어봐요. 그냥. 찍지 마시고 생각을 해봐요. 찍으라 그러니까 아주 신나게 바로 찍으려고. 연수 학생, 끼인가 길이어만 돼요?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제를 하나 삼아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이거를 A를 이제 구하고 싶어. 그럼 이제 얘가 2가 됐고 얘가 이제 3이라고 쳐요. 그럼 이제 여기가 만약에 60도면 A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코사인 법칙 써볼게. 뭐예요? A의 제곱은 불러봐요. 공식 연습하는 게 2의 제곱이니까 4,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 곱하기 3의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공식 연습해봤어요. 그럼 이제 2 하나는 없애주시고 6 빼주시면 7이 되니까 A는 얼마가 돼? 루트 7이 되는 거죠. 루트 7. A 제곱이 7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갖다 쓰라고 이제 우리가 배운 게 코사인 법칙인데 이 60도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으면 못 구하냐 이거죠. 모르니까 못 쓰잖아. 아니에요. 주어진 각을 기준으로 쓰면 돼. 3의 제곱이니까 9.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쓰는 거야. 각이 이걸 줬으니까 코사인 법칙은 무조건 각에 대응하는 걸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외로 코사인 법칙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저 변이 아니에요. 나머지 한 변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에요? 각이 주인공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9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타 생각해서 A의 제곱에 플러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2배의 A의 코사인 60도니까 또 여전히 얼마? 이렇게. 그럼 이제 뭔가 희한하게 쓴 것 같지만 중요한 본질은 똑같다고요. 어찌됐든 방금 푼 문제나 60도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미지수 A 하나, 식 하나 2차 방정식은 동일하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교과서나 이제 유형 문제집에 여기에 다 두 변과 끼인 각이라고 설명은 되어 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좀 더 확장해 보면 이 코사인 법칙은 일반적으로는 두 변과 한 각이 주어지면 언제든 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얘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얘는 이제 세 변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주어져도 사실 이게 나와요. 세 변을 알면 물론 각이 나오는데 이게 분수이기 때문에 A, B, C가 같은 문자로 표현이 돼도 저 값은 일정하게 나와요. 그 얘기는 세 변에 B만 나와도 일반적으로 이 코사인 법칙이 나오는. 그러니까 A, B, C 길이가 꼭 2, 3 이렇게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 1대, 2대, 뭐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왔을 때 여기다가 A에다가 K, K제곱, B에다가 2의 제곱, 4K제곱, C에다가 루트 3K의 제곱, 3K의 제곱 다 넣어보면 결국 분자분모의 K제곱은 어떻게 돼버려요? 소거되니까 각은 구해진다는 거죠. 그 논리는 어떤 논리랑 같은 거냐면
어떤 2대1대 루트 3이라는 삼각형이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 여기 각이 얼마예요? 물어볼게요. 여기 각이 얼마죠? 1에 해당하는 게 작을 거 아니에요, 이 길이가. 직관적으로. 그렇죠. 여기 60인 거죠.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다음에 그냥 끼워 맞추네요. 그럼 이제 이 b가 2배씩 늘어나서 여기가 4가 되고 2루트 3이 되고 여기가 2가 돼도 여기는 몇 도예요? 그러니까 닮은 삼각형에서는 항상 각은 어때요? 일정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 말이 이 직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삼각형의 세변에 b가 주어지면 각은 결정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근데 지난 시간에 두 번째 교시에 했던 거 플러스 좀 더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가 요 얘기도 감안해서 좀 더 드린 거예요. 이제 결국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은 뭘로 봐라? 방정식의 풀이로 종결되게 돼 있어요. 여기 파트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그래서 어려워지면 미지수가 보통 한 개가 아니겠죠. 2개, 3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언제 쓰는지까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인 법칙은 마주보는 한 쌍이 중요하고 코사인 법칙은 두 변과 한 각 혹은 세 변의 비 이렇게만 딱 정리하면 여기 개념은 끝. 자, 이제 한번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248페이지까지 저희가 개념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한번 기본 예제를 풀어봅시다. 기본 예제 15-1번. A, B, C 여기가 이제 4, 그 다음에 여기가 2루트 2,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 그 다음에 45도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묻기 이전, 이제 묻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문제에서 사인 A를 물었으니까 당연히 여기 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은 들겠지만 항상 이제 고난도 문제 풀어갈 때는 주어진 걸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게 뭐지 해서 습관적으로 한번 연습해보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것 중 하나. 이렇게 몇 개의 각이 주어졌죠? 2개. 그럼 이제 3개 중에서 2개는 알려준 거죠, 그죠? 나머지 하나는? 얼마예요? 이거 너무 단순한 건데 놓쳐요. 삼각형에서는 세각이 합이 얼마죠? 얼마 전에 쇼츠 보는데 요새 그런 것들 현우지 항상 알아요.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알아요? 못 봤어요? 뭐 알려드릴까요? 제가 요새 그 유튜브 업로드하는 그 유튜브 계정으로 올렸다가 이제 우연찮게 가끔 보는데 아무래도 계속 제가 이제 수업 영상 올리니까 제 쇼츠에는 이제 그 고등학교 수학이나 뭐 다른 과목 쇼츠가 막 뜨더라고요. 이제 현우진 강사가 쇼츠에서 이렇게 사각형의 내각의 합을 막 적는 거야.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칠판에 분필이 아깝죠? 그래서 180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알죠? 처음 안 봤구나. 적용은 없냐? 이거 되게 조회수 많던데 이게 몇 년 전 쇼츠던데 근데 이제 모르고 지나가고 이제 자막으로는 360도 정정을 하긴 하는데 거기에 베스트 댓글이 뭔지 알아요? 현우진, 정승재, 오시들 수업, 상해독 실시 이렇게 안 웃긴가요? 난 너무 웃기던데 뭔 말인지 몰라요? 이해 안 되나? 다시 할게요. 자, 이제 세 각의 합이 얼마예요? 180도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각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은근 생각 못하는 게 사실 이거 하나 적어두는 거 뭐 모르겠으면 혹시나 내가 놓쳤으면 적어놔요. 삼각형의 두 각이 주어진 것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삼각형의 세 각이 주어진 것과 어떠하다? 같다. 의외로 이제 놓치는 포인트예요. 별거 아닌데. 그래서 두 각이 주어지면 여러분들 그냥 바로 구해야 되는 거. 이거 주어진 거예요. 귀찮아서 안 준 거죠. 그럼 둘이 합쳐서 75도고 세 개 합쳐서 180도니까 여기 이제 몇 도가 되는 거예요? 105도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통해서 사인 A를 봐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무슨 법칙을 쓰면은 이걸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뭘 먼저 쓸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죠.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 묻는 걸 떠나서 다 구해보라고. 그럼 지금 현재 모르는 게 뭐야? 세 각 알고
두 변 아니까 나머지 한 변만 구하면 이 삼각형의 모든 정보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구하려면 이제 뭘 생각해야 될까요? 사인, 코사인 법칙 두 개 중에 뭘 써야 되는지 묻는 건데. 둘 다 돼요. 사인은 언제 쓸 수 있어요? 다른 마주보는 한 쌍이나 외접원의 반지름 주어질 때잖아. 지금 두 개 다 주어졌으니까 그냥 이거 사인 법칙 쓰는 게 일단 제일 간단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사인 A라고 하는 게 이제 105도가 되는데 그 마주보는 변의 길을 제가 스몰 A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얘는 사인 법칙을 쭉 써보면 사인 30도분의 2루트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뭐도 되는 거예요? 사인 45도분의 4도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요 녀석에서 식을 정리해보면 요 사인 105도분의 A라고 하는 건 사인 법칙을 쓴 거예요. 자, 사인 30도가 얼마예요? 그럼 여기 얼마야? 2분의 1분의 2루트 2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인 법칙에서 그럼 사인 105도만 알면은 이거 둘 이제 A를 구하고 싶으면 양변에 사인 105도를 뭐 해주면 돼? 곱하면 돼.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무슨 법칙 쓴 거예요? 사인 법칙 쓴 거죠. 그래서 사인 법칙 언제 쓴다고요? 외접원이 없었을 때 내가 구하는 거 말고 다른 한 쌍이 주어져 있으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주어졌으니까 쓴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얘의 문제점은 뭐예요? 얘의 문제점은 뭐예요? 그쵸. 사인 105도를 여러분들이 당장은 모르는데 지난 수업을 들었다면 제가 이것도 외워서 쓸 때가 가끔 있으니까 알아두면 편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까먹으신 분들은 복습 영상 한번 꼭 시청해 주시고 40분밖에 안 돼요. 두 번째 거. 사인 105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사인 105도는 뭐랑 같죠? 일단 예각으로 옮겨야 되죠. 파이 빼기 75도. 그러면 사인 105도 뭘로 바뀌어요?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사인이 그대로 사인으로 가요? 이 105도를 파이 마이너스 75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2분의 2파이니까 홀수 짝수. 짝수. 그래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인 75도. 그래서 이제 얘가 이사분면에서 사인은 이것도 사실 점검해야 되죠. 이사분면의 사인의 보는 플러스. 얘는 1사분면이니까 당연히 플러스. 같죠, 그죠? 그럼 이제 외우라고 했던 게 사인 75도 얼마예요? 여기서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뭐야? 한번 적어놨으니까 이거를 가져다 여러분들이 이제 쓰면 훨씬 더 이제 빨리 풀 수 있는 거죠, 사인 법칙으로. 그러니까 75도를 가져다 쓸 거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사실 이 문제 의도는 75도를 가져다 쓰라는 게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 책에서는 아직 75도, 15도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냥 따로 정리해드린 거잖아. 그럼 이제 요거 말고 무슨 법칙도 한번 고려해볼 만해요. 코사인 법칙도 고려해볼 만하죠. 그럼 구하는 게 이거니까 두 변과 끼인각 있으면 얘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도 조심. 결국 코사인 법칙을 얘 기준으로 쓰려면은 마주보는 각을 몇 도를 이용해야 돼? 또 105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이용하지 말고 구하는 방법도 있겠죠. 아까 보여드렸잖아. 누굴 기준으로 삼는 거야? A가 아니라 뭐 다른 B나 C를 기준으로 삼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이제 여길 제가 B나 C를 기준으로 한번 세워볼게요. 그럼 이제 얘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저 코사인 법칙에서 2루트 2의 제곱이니까 여기 뭐가 되고 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각각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 16. 여기 A의 제곱이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2배 곱하기 여기 얘랑 곱해서 4 곱하기 A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는 마지막 코사인 몇 도? 30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코사인 30도가 얼마니까? 2분의 루트 4. 그래서 이게 단점은 있어요. 루트가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이상한 2차 방정식이 되긴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좀 걸리긴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16 넘어가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A의 제곱에 이제 요 2랑 요 2를 소거시켜서 여기는 마이너스 4 루트 3A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나머지 상수 넘어가서 8은 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인수분해가 되면 하시고 안 되면 이제 근해 공식이라고 해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근해 공식을 해서 여러분들이 했다 쳐요. A는 이렇게.
그럼 이제 저 근해 공식이 복잡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방금 사인 법칙만을 이용해서 사인 75도를 암기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좀 더 편했죠, 그죠?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상황은.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해보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 루트 2랑 분자를 곱하면 되니까 여기는 2 더하기 여기는 2 루트 3 이렇게 나와요. 실제 이제 저 근해 공식 형태로 나오는 거죠. 저거를 인수분해 멀쩡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사인 법칙도 하나 써보고 코사인 법칙도 하나 써봐서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인 A를 구하는 게 이제 A를 구했고 사인 A를 구하고 싶어. 뭐 한 거죠 지금까지? 사인 A는 105도니까 이미 구해놓은 거죠. 사인 A는 105도니까 이게 이제 사인 A잖아요. 사인 105도 그죠? 사인 105도 요거죠. 자, 여러분들은 요거는 1번하고 2번 한번 다 풀어보세요. 하나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사인 법칙에 가서 사인 법칙 한 번에 쭉 해볼게요. 기본 예제 15-2번 반지름 길이가 4인 왜 저번에 반지름을 딱 줬잖아요. 그럼 이제 딱 봐도 왜 저번에 반지름 두 개 중에 사인 법칙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느낌이 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접하는 삼각형에서 A라는 각이 105도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 문제에 2 곱하기 사인 A 플러스 B 이걸 곱하기 사인 C가 1이 성립한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C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그럼 현재 이제 얘를 먼저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사인 법칙을 이제 쓴다 생각하고 저 그림을 한번 반영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얼마로 주어져 있는 거야? 8이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각 A가 주어져 있으니까 뭘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는 건? 스몰 A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딱 물어보는 게 스몰 A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C를 구하는 거니까 뭔가 지금 이 105도로 활용하는 것도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쓰면 좋다라고 한 거고 권장사항은 아니었단 말이죠. 원래 정규 내용적으로. 그러면 이제 딱 봐도 이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105도라는 각을 이용해서 스몰 A만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요걸 적당히 이제 잘 풀어서 C 각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지금 현재 A라는 각은 우리가 105도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얘가 구하는 것과 이제 약간 연결된 퍼즐스러운 구조가 있어요. 여기 A 더하기 B가 뭘로 보여야 해? 뭘로 보여야 될까요? 이건 지지난 시간에 각 변환할 때 많이 했던 거. 네? 뭘로 보여야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삼각형의 세각의 합이니까 몇 도예요? 180도잖아, 그죠? 그럼 얘가 파이 마이너스 C라고 고쳐보면 얘가 둘이 비슷한 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변화시켜서. 완전 A, B, C 다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럼 물어볼게요. 사인 파이 빼기 C는 뭐와 같아져요? 사인 파이 빼기 C. 각변환. 2분의 2 파이. 짝수. 그래서 사인은 사인 그대로. 파이 빼기 C는 몇 사분면? C를 예각지로 곱하면 2사분면. 2사분면의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 그래서 그대로 얘가 사인 C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조건에서 방정식이 2 곱하기 사인 C의 제곱이 뭐다라고 준 거예요? 1이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사인 C의 이거의 제곱은 얼마라고 알려준 거예요? 2분의 1이고 여기가 루트를 씌우면 얘가 이제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통해서 C라는 값이 몇 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습관적으로 또는 사인은 항상 2사분면도 양수이기 때문에 두 개의 각을 나와요.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생겼죠, 그죠? 우린 지금 이거 푼 거예요. 루트 2분의 1이 되는 x가. 그래서 이제 특수각으로서 우리가 45도를 알고 있지만 뭐도 되는 거예요? 파이 빼기 45도인 135도도 가능한 거죠. 항상 사고는 이거 자꾸 빼먹어서 나중에 시험에서 많이 틀려서 그냥 기본에서부터 자꾸 가는 거예요. 사인은 양수가 되는 값이 예각 하나만 아니라 뭐도 항상 같이 존재한다 이거 외워도 돼요. 둔각도 존재한다 이거 외워버려도 돼요. 사인은 2사분면에서 플러스기 때문에 돼요.
근데 문제에서 이미 삼각형의 중각을 줬으니까 135도가 어떤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사고 과정을 흐름을 적용합시다. 실수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사실 각 A를 A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매저번의 반지는 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각 C를 구하고 나니까 얘를 구할 수 있어요. 무슨 법칙을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8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인 C인데 그게 45도라는 걸 구했죠. 구하는 길이 소문자 가지고 오는 게 C. 그러면 이제 C를 구하고 싶으면 8에다 뭘 곱해주면 돼? 사인 45도로 곱해주면 돼. 그게 루트 2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4루트 2다 하고 답을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방금 전에는 뭔가 차이점이 있죠. 방금 첫 번째 문제에서는 모든 재원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사인 법칙 써도 되고 코사인 법칙 써서 바로 구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주어진 것만으로는 답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재원이 아니라 방정식으로서 항등식으로서 이 조건을 줬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도출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우리가 얘를 구할 수 있는 다른 부족했던 한 재원이었던 거죠. 약간 퍼즐스러워진 거죠. 아까 첫 번째 문제보다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푸실 거는 15-4번을 한번 해보시고, 자, 이제 세 번째 24의 법칙에 15-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본 예제. 자, 삼각형 ABC에서 A 대 B 대 C의 값이 B가 1대 2대 3이다. 그래서 구하라. 이거 너무 되게 쉬운 거 아니에요? A 대 B 대 C.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 했던 거는 얘 각의 B랑 변의 B가 어떻다고 배웠어요? 답은 그래서 1대 2대 3이네. 그러면은 이게 개념 체크도 아니고 왜 예제했겠어요? 뭐가 틀렸어요 방금? 각의 B가 분명히 지금 일부러 안 지우고 있어요 개념을. 그죠? 좌우 비교하라고. 각의 B랑 변의 B가 같다고 배웠단 말이죠. 왜 아니야 근데? 각의 사인 B예요. 이거 많이 실수하니까 여기다 박아 넣은 거야. 각의 B가 아니라 다시 각의 무슨 B? 사인의 B가 변의 B인 거예요. 그럼 각의 B를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는데 선생님? 쟤랑 관련이 없어요. 세 개의 합이 얼마죠? 그러면 이제 1대 2대 3이면 K, 2K, 3K 총 더하면 몇 K? 그게 뭐예요? 이렇게 보여야 돼요. 중압도형 문제인 거죠. 여기 시작이.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이걸 오해하면 사인 법칙 이제 우리가 응용편에서 이 마지막 세 번째 거에 제가 정리드렸잖아요. 그래서 각에 대한 사인의 B가 변의 B다에 집착하시면 갑자기 얘가 비슷한데 뭔가 안 되는 거죠. 그게 별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게 아니라 중학교 1학년이면 풀 수 있잖아요. 그죠? 세 각의 크기가 180도고 걔 각이 1대 2대 3이다. 그러면 이제 딱 보고서 이제 K는 하나당 단위가 30도니까 이제 몇 도 몇 도다 이렇게 구해 주셔야 되는 거야. 30도, 그 다음에 60도, 그 다음에 90도 이렇게 이제 구해주시고 이제 얘를 구하고 싶으면 그제서야 각을 알았으니 얘를 sin A 대 sin B 대 sin C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얘에다가 넣어서 얘들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sin 30도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 sin 60도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sin 90도 얼마예요? 그 답이 안 나오면 안 되죠. 자신 있게 나와야죠. 죄송해요. 맞죠 이제 45도.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양변에 2를 곱해가지고 1대 루트 3대 어쩌다 2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최종 답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아닌데 실수하기 쉬운 문제라서 이렇게 기억을 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변의 B를 알면 우리가 각의 사인 B를 알고 거꾸로 각의 사인 B를 알면 세변의 B를 알 수 있다. 요거는 15-16번 하나만 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총 4개죠. 1, 2, 4, 6, 1, 2, 4, 6 이렇게.
윤학생은 지학생이랑 한 달에 한 번만 같이 오자고 약속했나요? 아니요.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오세요. 이미 1월 첫 수업에 같이 왔기 때문에 이분 달에 아니 지용이 아빠 올 거예요. 영상은 다 봤어요. 아니 근데 제가 저저번서 영상을 다시 봤거든요. 이해하면서. 근데 저번 영상이 이해가 안 돼요. 그 그래프 마지막 네. 거. 그 수련을 가지고 해드릴게요. 네. 요거는 봤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네. 다 그래서 나왔어요. 아니요. 그 뒤에 거는 이제 사이트 지금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그 기억은 나죠. 저희 수업 들어 이제 방학 12월 마지막 주에 했던 거긴 한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조금 나요. 칠판 보면서 한번 복귀해봐요. 공식 저거 2개 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정도로 시간 드리고 한번 답을 불러볼게요. 15-1번의 답은 8분의 7, 15-2번의 답은 9분의 4, 15-4번의 답은 20, 15-6번의 답은 6번. 죄송해요. 6번의 답 2번. 자, 1번에 8분의 7, 2번에 9분의 4, 4번에 20, 6번에 2번. 한번 질문해보세요. 2번. 혹시 여자학생 4개 다 괜찮아요? 2번 맞춰가지고 다른 건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2번 하나만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5-2번 문제는요. 아까 이제 제가 지었지만 이제 수능 모의고사에서 무조건 한 문제 잘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파트가 아무래도 수능 모의고사에서 계속 십몇 년째 나오다 보니까 이 녀석이 좀 난이도가 있는 문항이 있어요. 많아요. 근데 이제 엄청 어렵게는 안 나오고 중간 4점짜리로 항상 나오는데 제가 이 복잡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중학교 도형 문제가 많이 플러스가 되면 이 복잡도가 보통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 중학교 도형에서 자주 나오는 도형들이 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정해져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15-2번의 그림이 실제 기출에서도 한 2번은 나왔고요. 모의고사 수능 통틀어서 내신에는 진짜 잘 나오는, 그래서 그런지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떠나서 얘에서 뭘 묻든지를 떠나서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온다 이거예요. 사유 뭐야 이거 중선인가요? 그럴싸하게 그려야죠. 여기 둘이 같다. 그래서 여기가 D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제 주어져 있는 가격 크기가 알파에 대한 사인 알파가 3분의 2일 때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사인 베타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얘가 주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걸 토대로 구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제 이건 별 하나 쳐놔요. 이 문제 자체가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난이도가 좀 높아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주어진 걸 토대로 최대한 구할 수 있는 게 있나라는 고민도 하는 동시에 내가 거꾸로 얘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단 말이죠. 사인 베타를 구하려면은 뭘 알면 얘를 구할 수 있어요? 응? B? D? 베타.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쓸 거면 각의 어디가 필요해요? 사인 법칙을 만약에 쓴다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필요하죠. 그럼 이제 사인 법칙을 엮일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코사인 법칙을 쓴다면 뭐가 필요해요? 세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을 사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자, 얘를 알아야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주어진 건 뭐예요? 알파죠. 그러면 이 길이를 뭔가 알면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어진 건 또 알파 여기 왼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둘이 같으니까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죠. 뭘로 연결되는지 알아요? 고민을 좀 해봤을 거예요. 아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안 들어봤으면. 여기를 제가 세타라고 잡으면 여기가 뭐가 되죠? 그렇죠. 합해서 계속 우리가 예제 문제 풀 때 왜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에서 문제를 나와요? 세각의 합이 얼마니까? 파이가 되면서 항상 각이 막 변환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항상 합이 파이가 되거나 2분의 파이 되는 관계는 여러분이 중요성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주 단순하지만 둘이 무슨 관계라고 불러 중일 때? 이 편각이라고 그러죠. 용어도 사실 꼼꼼하게 아셔야 돼. 이 180도를 무슨 각이라고 한다, 직선에서? 편각. 그래서 그 편각이 되는 요 관계. 얘가 내각이라 치면 여기 외곽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내각이면 여기가 외곽이고 요 삼각형에서. 그러면 이제 둘이 무슨 관계라고도 얘기를 해요. 오각. 중학교 때 다 했던 거예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은 그래도 중학교 졸업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저는 몇십 년, 20년이 넘었어요. 아, 갑자기 슬퍼지네. 자, 어찌됐든 다 꼼꼼하게 아셔야 되는 파트예요. 여기다가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도 중요한데 중학교 도형이 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 얘 각을 등장시키면 둘이 사인의 관점에서는 사인 세타랑 사인 파이 빼기 세타랑 어때요? 같은 거예요. 동의해요? 사인 파이, 아까도 이제 두 번 했는데 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얘가 이제 2분의 파이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파이가 되는 거예요? 짝수울수. 그래서 사인 그대로 유지되고 세타 되고 2, 4분면의 사인이 보는 플러스 기억나시죠? 그죠? 요거예요. 도형 쪽에서는 사인이 잘 나오는데 이건 그냥 요 단어에서 암기해버려요. 사인은 2, 4분면에서 무조건 도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다 구할 때도 사인이 루트 2분의 1 되는 게 45도만 있는 게 아니라 135도도 있는 거예요. 구할 때도.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제 이게 이런 역할을 해줘요. 여기에서 한번 사인 법칙 해보실래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얘를 구하려면 여기가 필요하니까 제가 이걸 잠시 K라고 둘게요. 그죠? 그럼 여기도 저절로 뭐가 되죠? K가 되면서 왼쪽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 삼각형의 사인 법칙을 써보면 사인 알파분의 이제 K는 요 각을 기준으로 쓰는 거죠. 사인 세타분의 뭐예요? 이렇게 사인 법칙 하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별개로 여기 삼각형에서 똑같은 구조로 쓸 수 있죠. 그럼 똑같이 써보면 여기는 사인 베타분의 마주보는 거 뭐? K 사인 파이 빼기 세타. 근데 걔가 뭐랑 같아요? 세타요. 분의 6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두 개는 제가 두 삼각형이 붙어 있을 뿐이지 닮음도 아닌데 그냥 제가 사인 법칙을 두 번을 쓴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사인 알파라고 하는 값을 얼마라고 알려줬고 3분의 2 사인 세타가 여기 있죠. 내가 구하는 게 지금 사인 베타인데 여기에도 결국 얘가 뭐죠? 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둘이 연결시킬 수가 있잖아. 나눌 수 있다고요. 그럼 나누게 되면 얘하고 얘는 같은 거니까 어떻게 되고? 사라지죠.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나눈다면. 얘도 K는 어떻게 돼버려요? 사라져요. 그래서 얘만 남아요. 모르는 게. 그래서 그냥 나눠볼게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아래로 나눴을 때 자, 나눠봅니다.
답변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 그대로 쓸게 K 베타분의 K 여기는 사인 알파니까 3분의 2 넣어주시고 여기는 K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냥 단순히. 여기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사인 여기가 세타랑 같다고요. 여기 6이고 여기도 사인 세타분의 여기는 4 이렇게 써주시면 이 부분에서 KK 사라지고 사인 세타 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얘만 모르는 것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는 되나요? 중간 사정. 여러분들이 이제 연학생 표정 왜 그래요? 왜? 뭐 혐오하듯이 보시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에 가셔서 이 단원의 문제가 만약 계속 앞으로 남은 여러분들 수능 볼 때까지 1년 반 동안 유형이 유지가 된다면 이런 느낌의 문제가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99%예요. 이 정도면 이 단원 문제의 한 중간 사정.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내신에도 잘 나오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마플 가서 제가 잘 나오는 도형들을 정리를 싹 해드릴까요? 이 단원 어차피 기말고사 단원이니까 뭐 중간고사 때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래서 그 도형 부분을 우리가 자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단원 시작할 때 사인 법칙 코사인 들어가기 전에 삼각비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직각삼각형 정의도 복습했고 특수각도 복습했잖아요, 그죠? 사실 마플로 이제 기말고사 내신 대비 들어가면 저런 자주 나온 도형들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여러 식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들 따로 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고난도 문항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얘 식이 지금 제가 항상 이 구조는 4하고 6하고 이런 구조와 상관없이 알파 베타하고 또 상관없잖아요. 무조건 여기가 세타면 여기 파이 빼기 세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인 법칙 한 번, 이렇게 사인 법칙 한 번이 이렇게 이어지는 문제 케이스로 발전되는 게 무조건 있고 또 뭐 더 있는 줄 알아요? 이런 것도 있죠. 만약에 이게 각이 같다면 이게 각의 무슨 뭐가 되는 거죠? 각의 이등분선이 되죠. 각의 이등분이 알파 베타가 같은 경우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 얘 대 얘는 뭐다? 얘 대 얘다. 우리 중2 때 했던 거죠. 닮으면서. 그런 문제로도 모의고사 나온 적도 있어요. 또 더 있어요. 오늘 이따가 넓이 조건 할 건데 요 삼각형 넓이랑 요 삼각형 넓이랑 합한 게 결국 큰 삼각형 아니에요? 식이 하나 그렇게도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그림 안에서 출제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가 많이 나왔겠죠. 이 유사한 도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는 도형 문제 중에 하나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1순위로 접하게 된 거예요. 좀 어려운 자주 나오는 도형. 자, 다른 문제에 비해서 훨씬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이 책 기준으로 유지가. 답 나오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인 법칙을 3개를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두 문제 코사인 법칙 가볼게요. 자, 속도 좀 잘 내봐야 되겠다. 자, 기본 예제 15-4번. 중학도형이에요. 그래봤자 그때 좀 어려워져도 그래프보다 훨씬 나을 텐데 내신 대비할 때. 자, 오른쪽 그리고 이제 무조건 기말고사 범위니까 아마 중간고사 범위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면 그래프 끝까지 들어갈 거고. 보통이 그래프까지 다 안 들어가고 그 방부등식 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 전까지 중간고사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함수의 그래프까지만 보통 하고 최대값, 최소, 방정식, 부등식 지난 시간에 한 거 있잖아요. 그쪽은 기말고사 범위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차이에요. 남아있는 불확실성은 이제 무조건 얘는 기말고사 범위일 겁니다. 자, 기본 예제 15-4번 한번 봐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자 평행사변형 밑줄 치셔야 되는 거야. 그럼 괜히 평행사변형 좋겠어? 이 문제 푸는데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쓰일 거니까 이런 배경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같이 고려를 해서 문제를 접근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이제 성질이 뭐예요? 마주보는 두 변끼리 평행한다. 길이가 서로 같다. 마주보는 각끼리 어떠하다? 같다. 이웃하는 두 변의 합이 얼마다? 각이 180도다.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각의 이등분, 대각선의 이등분이 뭐 한다? 뭔 소리야? 대각선 이등분 된다. 그죠? 대각선이 서로 교차하는데 어떻게 교차한다? 이등분 교차한다. 그죠? 자, 그럼 지금 현재 80, 여기 한각을 120도를 줬는데 여기를 구하래. BD. 그래서 이제 구하는 것만 해보면 이건 진짜 할만해요. 방금 거에 비해서. 이 빨간색 길이 어떻게 구할까? 고민하는 거죠. 그럼 평행사변형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8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뭐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묻지도 않고 제가 8을 여기로 끌고 온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제가?
그건 성질, 평행사변형의 성질인 거고, 그 성질을 이용해서 제가 8을 여기, 그럼 여기도 10인데 제가 여기 10 안 채우고 여기를 왜 채웠냐 이거야. 시에 아가씨. 우리가 고작 배운 게 그래도 삼각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사각형이 메인이 아니라 뭘로 본 거예요, 저는? 그럼 제가 여기를 끌고 왔다는 어떤 삼각형을 보고 싶어서 일로 끌고 왔을까요? 최소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여기서 사인 법칙을 쓰든 코사인 법칙을 쓰든 또 끌고 올 수 있는 게 있는데 뭐? 그렇죠. 어디? 그렇죠. 얼마? 그렇죠. 이 정도는.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온 거는 뭐의 성질을 이용해서 끌고 온 거예요? 형사의 성질을 이용해서 끌고 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끌고 왔더니 바로 문제가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고민해보면 끝나죠. 왜? BD, 요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데는 다시 한번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 거예요? A제곱 B, 얘랑 같다니까 얘의 구조를 보시면 두 변과 무슨가? 끼인각을 알면 이걸 써서 나머지 한 변을 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해요? 자, 코사인 법칙은 두 변과 끼인각.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내가 얘를 구하고 싶어서 잠시 저는 K라고 둘 텐데 K 기준으로 두 변과 무슨 각이 주어져 있어요? 끼인각. 코사인 법칙 마지막 한 번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K라고 하고 K의 제곱은 8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8 곱하기 10.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 얼마? 2분의 1.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많이 줘요. 왜? 배려해주는 거죠. 숫자 때문에. 그죠? 루트 나오는 것보다는. 근데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배려를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시면 64, 100이니까 164에서 80을 빼는 거죠. 여기는 84. 그럼 K는 이제 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84의 루트죠. 4, 21, 2루트 21.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쉽죠? 그러니까 아까 방금 푼 거에보다 훨씬 쉬운 문제인 거예요. 이 정도면.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쓰기 전에 평소의 도형을 약간 가미를 해서 좀 어렵지 않게 해결했죠. 다음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기본 예제 15-15. 15-5. 자, 문제 한 줄이에요. 삼각형 ABC에서 A 대 B 대 C가 3대 4대 5다. 그랬을 때 코사인 A를 구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개념 설명할 때 미리 했어요. 코사인 법칙을 만약에 각을 기준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코사인 A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얘랑 자리를 바꾼 다음에 EBC를 나눠주시면 되죠. 얘 공식이 EBC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제곱에 얘 넘어왔을 테니까 무슨 자가 마이너스 A제곱일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세변의 길이를 알면 뭘 구할 수 있다? 코사인 각을 알 수 있다라는 게 코사인 법칙의 응용 표현인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코사인을 구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세 변. 근데 세 변을 모르고 뭘 알아도 된다고 아까 얘기한 거예요? B를 알아도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걸로 해설을 다 했기 때문에 바로 풀어봐보면 A 대 B 대 C가 3대 4대 나왔다. 그럼 이제 A는 여러분들이 3K, B는 4K, 그 다음에 C는 5K라고 두시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코사인 A 공식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분모는 뭐예요? 얘의 각이 아니라 이거 둘의 곱, 2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여기에 이제 B의 제곱, C의 제곱 그대로 올려주면 되죠. 4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9. 그럼 제가 왜 제가 K를 안 썼어요? K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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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 결국 K제곱 나눠지는 거니까 소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값은 20에 계산만 해주시면 되죠. 40분의 16, 25, 41에서 90, 41, 32 이렇게 나왔나요? 8로 나눠져서 5분의 4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서 사인 A를 물었으면 답을 뭘로 해주면 돼? 사인 A를 물었으면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 혹은 중3 때 배웠던 거 사인의 제곱 더해서 코사인 제곱이 얼마죠? 그걸 이용해서 대입해서 구하시면 돼요. 제곱이 하면 1이 되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잘 풀어봅니다. 자, 두 개 한번 끊어가 볼게요. 약간 재밌을 수도 있어요. 약간 퍼즐 풀듯이 풀려가지고 15-8번하고 15-10번 한번 해보세요.
자, 요 정도로 시간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직 부족한가요? 해봤어요, 생각 충분히. 자, 15-10번의 답은 2루트 17. 그 다음에 거꾸로 있겠네. 15-8번 15-8번에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6. 15-10번에 2루트 17.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6. 그 다음에 2루트 17.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8번. 약간 사인 법칙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제가 증명해 드리는데 다 무슨 과정으로 증명해 드렸죠? 중3 피타고라스로만 다 설명을 해 드렸어요. 직각삼각형에서 결국. 그럼 이 문제는 사실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을 혹시 못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피타고라 직각삼각형 막 만들어서 도형 중3 문제로도 사실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그 과정을 점프 띄워주게 하는 하나의 스킬이 된 거죠.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도 해보고 그냥 중3 때 풀었던 그냥 유형 문제, 응용 문제처럼 해도 나와요. 자, 한번 가봅시다. 이 문제가 뭐 때문에 어려워졌는지. 질문을 다 하면 학교 없이 그랬다. 제가 알겠죠? 이제 A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B고,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몰라.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 자, 제가 이제 뭐라 그랬어요? 구하는 것도 한번 신경을 써보고 주어진 걸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서 마지막에 고민을 좀 해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어져 있는 게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30도면 여기가 몇 도예요? 그럼 이제 가만 내두면 안 되죠. 여기서 얘랑 얘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 얼마? 여기는 1.3 이렇게 나와요. 또 길이가 또 주어져 있는 건 없죠. 이제 구하는 거는 CD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여기의 길이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한번 썼고 혹시 뭐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쓸 수 있는 건 없나?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하네요. 이 지점이. 요건 되게 쉬웠죠.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잘 고민해 보시면 결국 우리가 배우고 쓸 수 있어요. 또 도출될 수 있는 거. 그렇죠. 120도 찾았으면 많이 찾으신 거예요. 제가 색깔 바꾼 이유가 있는 거예요. 120도 찾았으면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 삼각형 집중해 보실래요? 뭐가 주어졌죠? 두 변과 무슨 법칙 쓸 수 있어요? 두 변과 각이 주어져 있으면 처음에 얘기 많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노란색 다음으로서 빨간색 내용을 봤을 때는 이제 삼각형 AD 여기에 뭐라고 주어져 있어요? 내가 2라고 했죠? 2에서의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을 생각을 해줬으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핵심적인 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제 각을 기준으로 쓴다고 했으니까 6의 제곱 36은 요거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저는 뭐라고 볼까요? A라고 볼까요? 현지. 그러면 이제 4의 제곱에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4 곱하기 A의 코사인 120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 수 있어요. 평각 나오면 무조건 뭘로? 둔각 나오면 예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코사인 120도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파이 마이너스 몇 도? 그럼 코사인 뭘로 변해요? 60. 자, 부호 생각하세요. 2, 4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잖아요. 그죠? 부호가 바뀌었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서 이제 연결을 해보시면 넘어가시면 여기에서 이제 A제곱만 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부호가 요거랑 부호가 플러스가 돼버려요. 플러스가 되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얼마예요? 1이죠. 일부러 이제 계산량을 좀 간단하게 하려고 루트 3보다 1 준 거야. 코사인 60도. 그럼 2분의 1하고 얘 소거되니까 여기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4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에서 36 넘어 마이너스 21. 자, 요거 꼭 기억하세요. 코사인 법칙은 끼인각이 아니라 여기 끼인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변 주고 끼인각은 여기인데 끼인각이 아니어도 쓸 수는 있다. 계산이 안 될지언정.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죠. 이제 A 곱해서 20 더해서 4 뭐하고 뭐죠? 5, 4는 아닐 거고. 없네.
없죠? 그네 공식 써야 되긴 해요. 이렇게 되면. 근데 진짜 없죠? 제가 뭐 실수한 것도 없고 2배 곱하기 4a 4이고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 16이고 넘어가 마이너스 이거를 제가 떨어뜨려 잠깐 주면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근해 공식 쓰러 가봅시다. 이제 요거를 근해 공식을 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2분의 이제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짝수 공식을 바로 갈게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에다가 4에다가 24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2분의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뽑아보시면 여기가 2로 뽑히나? 4, 6이죠. 그러면 길이니까 이 녀석이 무슨 보호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제 a의 길이가 이렇게 나와요. a의 값이 여기 숫자가 좀 그래서 그래요. a의 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 2루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웬만하면 딱 떨어지게 조정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안 되면 근해 공식 하셔야 돼. 그렇게 집안에 나오면은 멈추지 마시고. 그럼 이제 끝났어요. D는 뭐와 같아요? 30도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잖아요. 그죠? 30도, 60도니까 얘가 결국 몇 대 몇 비율을 가지는 거야? 2분의 A니까 요거 구한 거 2만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더하기 2개 나눠. 해드릴게요. 뭔가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요 단원만큼은 중학교 수학 공부하듯이 할 수 있어서 약간 좀 재밌다고까지 표현해요. 이게 그런 거야. 덜 재미없지 않아요. 10번 단원 해봅시다.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에서 요거보다 확실히 다 어려워요. 지금 나오고 있는 4점짜리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이제 요 교재가 개념서 중에 좀 어렵다 한데 개념서다 보니까 수능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쉬운 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각형이 나와 있는데 사다리꼴 밑줄 치셔야죠, 그죠? 사다리꼴 정의가 어떻게 돼요? 사다리꼴의 정의 어떻게 돼요? 마주보는 한 쌍이 평행한 사각형이 사다리꼴 정의예요. 그래서 사다리꼴 안에는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그죠? 두 쌍이 평행하면 평사고 한 쌍만 평행한 보장이 있으면 사다리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사각형 이렇게 있는데 나와 있네요. AD하고 BC가 같은. 그래서 요 네 개의 길이가 있을 때 AC의 길이를 구하시고 AC의 길이가 이제 그거 보면 이렇게 되네요. 구하는 거리니까 전 D라고 두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부분에서 D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D를 구하려면 등변도 아니고 그냥도 아니고 AC의 길이로 구하는 거죠. 주어진 건 없죠. 여기서 뭐 가게 크기도 없고 못 써야 되는 거죠. 여기서 D의 길이를 근데 있잖아요. 이 문제는 말로 줄 힌트를 숫자로 줬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는 발견했을 때 사다리꼴이 아니에요. 야, 이게 너무 불친절해. 제가 봤을 때 이 말만 풀었죠. 풀었어요. 말만 조금 바꿨으면 아마 푸신 분들 꽤 있었을 거예요. 무슨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인데 양옆이 같은 거. 등변,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등변 사다리꼴 친절하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치사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하시고 사다리꼴 앞에 가로 열고 등변 사다리꼴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발견해 주셔야. 왜냐면 이게 없었으면 못 풀어요. 제가 약간 뜸들였잖아요. 그 이거 뭐냐면 딱 봤는데 이거는 풀릴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각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등변 사다리꼴만 되더라도 이제 얘하고 얘가 어떻고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랑 얘랑도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얘랑 둘이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180도잖아요. 왜냐면 평행선 사다리꼴의 성질 중에서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제 얘가 억각으로서 같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다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를 제가 알파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가 베타가 될 거고, 그럼 베타는 당연히 무슨 관계야, 둘이?
합쳐서 180도 관계잖아요. 일단은 이건 사다리꼴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평행선이 있기 때문에. 근데 등변이 되기 때문에 이 베타가 어디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로 옮겨갈 수 있는 거죠.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얘랑 얘랑 어떻겠어요? 같은 거죠. 그럼 이제 이거 한번 써봅시다. 얘를 알파라고 두면 이제 베타를 베타로 둘 필요가 없어요. 둘이 합쳐서 몇 도니까. 그럼 뭐라고 써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 내용이 있어야 둘이 합쳐서 몇 도 관계다 둘이 아까처럼 각이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도 어렵죠? 그럼 지금 구하는 것도 D고 각도 관계만 따졌지 알파로서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는 게 몇 개예요? 지금 현재. 2개죠? 근데 식을 여기서 2개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도 삼각형이 있죠. 무슨 법칙? D를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삼각형이죠.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죠. 근데 코사인 알파랑 코사인 파이 빼기 알파가 둘이 유사해지잖아요. 도만 바뀔 거 아니에요.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D의 제곱 첫 번째 코사인 법칙은 요거는 이제 삼각형 이제 표시를 해드려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점이 A, B, D, 여기가 B, 여기가 C였는데 삼각형 이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전 풀었던 문제보다 얘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그 사인 법칙 2개 연결한 거는 한 별 2개, 3개 정도라고 난이도로 보시면 되고 요거는 그것보다는 쉬워 보여요. 그래서 D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법칙 쓸게요.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마이너스 9배 곱하기 6 곱하기 8.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코사인 뭐라고 쓰는 거야? 알파.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요쪽 삼각형 ACD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D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요쪽 삼각형에서 4하고 6을 쓰는 거죠. 4의 제곱에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9배 곱하기 이제 4 곱하기 6 코사인 뭐가 되는 거야? 파이 빼기 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요 부분이 뭘로 변한다고요? 코사인 알파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다시 짝수니까 그대로죠. 알파가 예각 취급하면 파이 빼기 알파는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보는 그렇기 때문에 보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뒤에 이거의 제곱은 이제 36에 64니까 얼마입니까? 10의 제곱 100이죠? 100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입니까? 12 곱하기 8 96 마이너스 96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여기도 D제곱 똑같이 쓰고 여기 16에 36이니까 52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죠. 86에 48 코사인 알파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D하고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 있어요. 구하는 게 D니까 여기서 얘를 소구하지 말고 얘를 소구합시다. 둘이 몇 배 관계? 2배 관계죠. 딱.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하라는 거야? 2배에서 더해달라는 거야. D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연우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이렇게 안 풀었죠? 이렇게 풀었어요? 안 풀었죠. 연우 학생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보여드릴까요? 더 월등하게 푸셨을걸요? 제 생각으로는. 자, 문제풀이의 의도는 이거예요. 우리가 사인 코사인 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각형이 둘이 이렇게 맞닿아 있을 때 둘이 합해서 파이가 되는 관계에선 이런 풀이가 성립한다는 걸 이 문제를 통해서 많이 생각을 접어두세요. 간직해두세요. 이게 어떤 그림하고 똑같냐면 사다리꼴도 아니야. 그냥 사각형인데 마주보는 각의 합이 파이가 되는 관계가 뭐냐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각의 합이 얼마예요? 180도잖아요. 그죠? 이 그림에 똑같이 풀이가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그래서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풀이가 완전 똑같아져. 근데 자, 연우 학생 제가 예상부터 해볼게요. 연우 학생 어떻게 풀었을까요? 딸깍하고 풀었을 거예요. 무슨 사다리꼴이라고요? 이게 등변 사다리꼴. 별거 있나? 중1, 중3 100% 이거 수선 내렸죠. 맞죠?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얘하고 얘하 어때? 그럼 여기 얼마예요? 4, 8? 우리 합쳐서 4? 이거 피타 쓰는 게 낫지 않아요? 그죠? 36에서 30 얼마죠? 4루트 2? 그러면 이제
구하는 게 뭐죠? 요거죠. 요쪽 직각삼각형 뭐 쓰면 끝나죠? 피타. 지금까지 쓰는데 제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중상 문제가 때문에. 그걸 더 어렵게 푼 거예요. 왜 굳이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써야 하니까. 이 해당 문제가. 그렇지만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한정에서는 연우 학생이 맞아요? 연우 학생 이렇게 푼 거 맞죠? 이렇게 푸는 게 무조건 월등하죠. 훨씬 간단하잖아. 피타 2번 쓰면 끝나잖아요. 등고의 피타 대립 꼴. 연우 학생 이해 못했어요? 이해돼요? 더 쉽잖아. 근데 공부는 이렇게 하라 이거야. 아시겠죠? 이 단어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개념만 중요한 게 아니죠. 중학도형이 진짜 중요해요. 난이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인, 코사인만 딱 넣어서 풀리게 하면 난이도가 쉽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미지수를 많이 넣거나 미지수를 많이 넣으면 어때요? 이거 왜 줬죠? 이거 열심히 쓰는 건데. 이제 중학교 도형이 가미가 되면 자 이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갑시다. 그래서 끝났습니다.